많았다니. 수고 수고 많았어. 없었다. 수고 많았어. 수고 없는데? 수고는 없다고? 수고? 넌 수고 안 하. 난 자치가 수고 아니야. 넌 자치고 특별하니 족발 아니야. 아빠야, 응. 우리 수고 오늘 안 한 거 같은데? 에이, 수고했어. 아빠가 수고했다면 한 거야. 그런가? 이거?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한번 누워봐. 내 이미 누워있는데. 이보다 더 편할 순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누워. 기도하는 자세.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내일 또 보자. 다리 6개인 동물. 여왕개미로 산다는 건. 개미 한 사리. 여왕개미가 끙끙 알을 낳아. 알을 깨고 애벌레가 꿈틀꿈틀. 애벌레는 고치를 만들고 번데기가 되었어. 아기 개미가 고치 밖으로 나와. 부지런한 어른 개미가 되었어. 여왕개미로 산다는 건. 나는 날개 달린 공주개미. 하늘 높이 날아올라 짝짓기를 해. 땅을 푹푹 알을 퐁퐁퐁. 이제부터 나는 여왕개미야. 평생 동안 알만 낳는 여왕개미야. 열심히 알을 낳아야지. 퐁퐁퐁. 나는 하루 종일 일하는 개미. 반짝반짝 알을 닫고 아기 돌보지. 사냥을 슉슉 먹이를 영차. 아침에도 저녁에도 졸졸졸졸졸. 평생 동안 일만 하는 일개미야. 맛있는 먹이 영차 가져가자. 우리 집에서는 내가 여왕. 방 속에서는 내가 여왕. 나는 공주개미야. 곧 여왕개미가 될 몸이지. 내가 좀 바쁘긴 하지만 부지런한 일개미는 소개해 주어야겠지. 공주개미야, 반가워. 공주개미는 자라서 숲개미와의 짝짓기를 한 뒤 여왕개미가 되어요. 일개미들은 알을 돌보고 집도 고쳐. 그리고 개미 식구들이 먹을 음식을 구해오느라 늘 바빠. 이곳은 우리가 사는 집이야. 나는 여왕개미가 되기 위해 오랫동안 땅 아래 굴속에만 있었거든. 부지런히 일하는 일개미들 좀 봐. 씨 껍질이나 음식 찌꺼기들을 버려요. 쓰레기장. 먹이를 보관해요. 먹이 창고. 공주개미가 살아요. 공주개미 방. 번데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요. 번데기 돌보는 방. 일개미들이 애벌레를 돌봐요. 애벌레방. 일개미들이 알을 돌봐요. 알 돌보는 방. 여왕개미가 알을 낳아요. 여왕개미방. 일개미들이 힘을 합치면 아무리 커다란 먹이도 쉽게 옮길 수 있어. 영차. 개미는 뱃속에 먹이를 저장해 두었다가 배가 고픈 다른 개미를 만나면 입을 마주쳐서 먹이를 나누어 주기도 해요. 일개미가 진딧물의 똥구멍에서 나오는 단물을 빨아먹고 있어. 일개미는 달콤한 먹이를 주는 진딧물을 지켜야 해. 개미산을 톡톡 쏘며 공격하면 무당벌레도 꼼짝 못하거든. 정말 멋지지? 개미와 진딧물은 서로 도와주는 사이예요. 진딧물은 개미에게 먹이를 주어요. 개미는 진딧물을 잡아먹는 무당벌레가 나타나면 독한 냄새가 나는 개미산을 쏘거나
때로 달려들어 쫓아요. 드디어 나도 내가 맡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왔어. 공주개미님, 잘 가세요. 자, 다들 날아오를 준비가 됐니? 네, 그럼요. 개미는 여왕개미, 숙개미, 일개미로 나뉘어요. 일개미는 모두 암컷이에요. 숙개미는 일개미들이 구해주는 먹이를 먹고 여왕이 될 공주개미와 짝짓기를 해요. 나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 숙개미와 짝짓기를 했어. 단 한 번뿐인 결혼 비행은 정말 아름다웠지. 우와, 멋지다. 공주개미는 평생 한 번의 결혼 비행을 하며 숙개미와 짝짓기를 해요. 결혼 비행 뒤 숙개미는 죽고 날개를 뗀 공주개미는 여왕개미가 되어요. 숙개미야, 잘 가. 나는 이제 여왕개미야. 결혼 비행을 마친 숙개미는 죽음을 맞았어. 나는 이제 날개를 떼어내고 여왕개미가 되었어. 이제부터 나는 알을 낳는 일만 하며 살게 될 거야. 알을 낳기 전에 우선 앞으로 태어날 우리 가족들이 살 집을 만들기 위해 땅을 파서 굴을 만들기 시작했어. 나는 며칠 동안 완성된 굴 속에서 먹지도 않고 끙끙 알을 낳았어. 끙, 힘내자. 알에서 애벌레가 깨어났어. 난 애벌레를 정성껏 보살폈지. 애벌레는 고치를 만들고 번데기가 되었어. 며칠이 지난 뒤 아기 개미가 번데기 밖으로 나올 수 있게 껍데기를 살짝 찢어주었어. 드디어 나의 첫 딸인 일개미 1호가 태어났어. 내 몸속에 있는 영양분을 나누어 줘야지. 아기 개미가 나와. 여왕개미는 땅 아래 굴 속에서 평생 알을 낳고 살아요. 여왕개미가 낳은 알은 애벌레로 자란 후 번데기가 되고 며칠이 지나면 새끼 개미로 태어나요. 그 기간은 개미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지요. 일개미 1호는 태어나자마자 알을 닫고 애벌레를 돌보았지. 일개미들이 더 많이 태어나면 사냥도 하고 먹이도 모아올 거야. 먹이를 찾자. 내가 부지런히 알을 낳으면 멋진 개미왕국이 만들어지겠지. 여왕개미로 산다는 건 힘들지만 꽤 멋진 일이야. 영차, 영차. 생김새랑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 개미는 함께 사는 다른 개미들을 위해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해요. 부지런한 일꾼인 개미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배자루 마디. 가슴과 배를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해서 개미가 몸을 굽힐 수 있게 도와주어요. 배. 가는 털들이 빽빽하게 나 있어요. 배 끝에는 적을 공격할 때 쓰는 개미산을 내뿜는 샘이 있어요. 다리. 가슴에 6개가 있어요. 다리 끝에는 날카로운 갈고리 모양의 발톱이 있어서 미끄러운 벽도 쉽게 오를 수 있어요. 더듬이. 끝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냄새를 맡고 먹이의 맛을 보아요. 적과 친구를 구분할 때도 쓰여요. 겹눈. 아주 작은 난눈들이 모인 겹눈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주변을 볼 수 있어요. 시력이 좋지는 않아서 사물을 뚜렷하게 보지는 못해요. 큰 턱. 튼튼한 큰 턱으로 먹이를 잘게 잘라 운반해요. 적과 싸울 때 쓰기도 해요. 여왕개미. 몸집이 크고 퉁퉁해요. 짝짓기를 한 뒤에는 날개를 떼고 알을 낳아요. 일개미. 암컷이고 날개와 혼눈이 없어요. 주로 일을 하고 짝짓기는 하지 않아요. 숙개미.
일개미보다 머리가 작고 날개가 있어요. 보통 짝짓기를 한 뒤에 죽어요. 친구들이랑 개미라고 다 똑같이 생긴 건 아니야. 전 세계에는 약 11,000종이 넘는 개미가 살고 있어요. 비슷하게 보이지만 조금씩 다르게 생긴 개미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홍개미, 몸빛이 붉은 갈색이고 배는 어두운 갈색이에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 많이 살아요. 꿀단지개미, 일개미들 중 몇 마리가 배에 꿀과 같은 먹이를 저장해요. 먹이가 부족해지면 배에 넣어둔 먹이를 조금씩 토해 다른 개미에게 나누어 주어요. 배짜기 개미,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살아요. 애벌레가 토해내는 실로 나뭇잎을 이어붙여 집을 만들어요. 가위개미, 입군개미라고도 불러요. 잘게 잘라 쌓은 나뭇잎 위에 버섯을 길러 먹어요. 자기 몸무게의 50배가 넘는 무게도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일본 왕개미, 우리나라에서 사는 개미 가운데 가장 커요. 풀밭이나 집 근처에서 볼 수 있어요. 배 윗면에 황금색 털이 있어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궁금증이라 개미가 냄새를 잘 맡는 까닭은 무엇일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개미는 냄새를 이용해 의사소통을 하거나 주변 환경을 살펴요. 먹이를 문 개미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배 끝부분을 땅에 대고 끌어요. 개미 배에는 독특한 냄새가 나는 페로몬을 뿜어내는 샘이 있어요. 배를 끌면서 페로몬을 땅에 묻히면 다른 일개미가 냄새를 따라 먹이가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어요. 또 자신들이 사는 곳에 적이 나타나면 다른 개미들에게 페로몬 냄새로 위험을 알려요. 그러면 개미들이 냄새를 맡고 모여들어 적과 싸워요. 비가 많이 와도 걱정 없어요. 남아메리카 열대우림에 사는 불개미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서로 도와 살아남아요. 물이 점점 차오르면 개미들은 여왕개미를 가운데 놓고 서로 뭉쳐서 배와 같은 뗏목 모양의 무리를 만들지요. 이렇게 모인 개미떼들은 물에 떠다니다가 나무와 같은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잘 흐트러지지 않아요. 튼튼한 턱과 여러 개의 다리로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불개미들은 새로운 둥지를 만들 곳에 닿을 때까지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이야기랑 엄마랑 아이랑 함께 읽어요. 은혜 갚은 개미. 옛날 우리나라 광주 지방에 김방이라는 관리가 있었어요. 그 지역 백성들은 오랜 가뭄으로 농사를 짓지 못해 배고픔에 지쳐 있었어요. 김방은 백성들을 위해 저수지를 만들어 농사에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수지를 만드는 것은 무척 힘이 드는 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방은 무너진 개미집을 보게 되었어요. 어쩌다 개미집이 무너졌을꼬? 김방은 안타까운 마음에 개미집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당에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개미떼들이 새하얀 쌀을 하나씩 물고 오는 게 아니겠어요? 개미들은 그 다음 날도 쌀을 가득 물어다 주었어요. 김방은 개미들이 물어다 준 쌀을 모아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그 쌀을 먹고 힘을 낸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저수지를 만들겠다고 모여들었어요. 그 뒤로 농사가 잘 되어 백성들은 굶주리지 않고 살게 되었지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한 번쯤은 자기 머리보다 더 큰 먹이를 들고 집으로 가는 개미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집안에는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왕국을 지키고 있을까요? 개미는 힘을 모아 집을 짓고 먹이를 찾고
알을 돌보며 자신들만의 왕국을 이루며 살고 있어요. 개미들은 자신의 운명에 불평을 하지는 않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일을 하는 일개미, 아무것도 하지 않다 짝짓기만 하고 죽는 수개미, 여왕개미는 어떨까요? 여왕개미가 일개미들의 대접만 받으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왕개미는 자유를 포기한 채 평생 알만 낳다 죽게 되지요. 제가 본 개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충실하게 임무를 다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개미들은 1억 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신사임당 초충도 팔폭 병풍 중 가지와 방앗개비 16세기 작 국립중앙박물관 다리 6개인 동물 나비야 조심해 나비 한사리 호랑나비가 알을 퐁퐁 낳아 애벌레가 알에서 꼬물꼬물 나와 3번 허물을 벗고 큰 애벌레가 돼 입에서 실을 뽑아 번데기가 돼 번데기에서 나와 팔랑팔랑 예쁜 어른나비가 되었어 나비야 조심해 팔랑팔랑 호랑나비 꽃밭에 앉았네 가만히 배를 맞대고 사랑 나눠 끙끙 호랑나비 풀잎에 알을 퐁퐁 둥글둥글 구슬 같아 알에서 깨어나 허물 벗고 또 벗고 새들도 벌레도 조심조심 피해야 해 나비가 될 때까지 나비야 위험해 팔랑팔랑 수컷 호랑나비가 바쁘게 날고 있어 방금 예쁜 암컷 호랑나비 한 마리가 꽃잎에 앉았거든 수컷 호랑나비는 암컷에게 짝짓기를 할 상대로 선택을 받기 위해 자신을 뽐내며 날아다녀요 쉿 둘이서 가만히 배를 맞대고 사랑을 나누고 있네. 끙끙 호랑나비가 알을 낳고 있어. 호랑나비는 귤나무나 탱자나무, 산초나무의 잎에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알을 낳아요. 노린재와 같은 적으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 여기저기 흩뜨려서 낳지요. 구슬 같은 알이 하나, 둘, 셋. 이 알에서 호랑나비들이 다 깨어나면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 벌레들이 호랑나비 알을 먹으러 자꾸만 다가와. 안 되는데. 그러면 예쁜 나비들이 깨어나지 못하잖아. 톡톡 애벌레가 알에서 나오더니 야금야금 알 껍데기를 먹기 시작해. 알 껍데기를 다 먹어버리면 애벌레가 깨어난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겠지. 잎사귀를 냠냠 먹고 허물을 한번 벗었어. 호랑나비 애벌레가 알에서 깬 뒤 바로 알 껍데기를 갉아먹는 까닭은 자신의 흔적을 없애서 천적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예요. 애벌레가 허물을 또 벗더니 새똥처럼 변했어. 이제 새도 무서운 곤충도 애벌레가 새똥인 줄 알고 잡아먹지 않겠지. 새똥 모습의 애벌레는 부지런히 잎사귀를 먹고 또 허물을 벗었어. 짠! 이제 초록색 애벌레가 되었어. 마지막으로 허물을 벗고 몸 색깔이 나뭇잎이랑 똑같아졌지만 아직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 기생벌과 새들이 노리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애벌레가 기생벌이랑 새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어.
노란 뿔을 뻗어서 구린내 풍기기. 쑥. 호랑나비 애벌레는 노란 뿔을 쭉 내밀어 구린내를 풍겨요. 냄새가 엄청 지독하기 때문에 적이 가까이 오지 못해요. 애벌레가 나뭇가지에 자리를 잡았어. 드디어 번데기가 되려나 봐. 이제 보름 정도만 기다리면 아름다운 나비가 될 거야. 배끝을 나무에 꼭 붙이고 입에서 실을 뽑아서 몸을 묶고 허물을 벗어. 우와, 번데기가 되었어. 이제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번데기를 뚫고 기생벌이 나와버렸어. 이러다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겠어. 기생벌은 호랑나비 애벌레 몸 안에 알을 낳아요. 알에서 깨어난 기생벌은 애벌레의 몸을 갉아먹고 자라요. 그러다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면 구멍을 뚫고 나와 번데기를 죽게 만들어요. 어떡하지? 이제 번데기의 수도 손에 꼽을 만큼 줄어들었어. 아, 제발 한 마리라도 살아남았으면. 그런데 갑자기 툭! 껍질이 갈라지면서 나온 건 끙끙 몸을 빼고 쪼글쪼글한 날개를 말려. 다 마른 날개를 쫙 펼치면 우와, 나비야. 드디어 나비가 되었어. 기다란 더듬이도 있고 고운 날개도 있어. 짜잔. 번데기가 되고 나서 보통 14일 정도 뒤에 나비가 되어요. 처음엔 날개가 젖어 있어 바로 날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날개를 말려요. 멋진 날개를 뽐내며 날아가던 호랑나비가 잠시 꽃에 앉아 쉬려나 봐. 그런데 큰일이야. 호랑나비가 날카로운 앞다리를 가진 사마귀에게 붙잡혀 꼼짝도 못하고 있어. 저기 저 호랑나비는 무시무시한 거미가 만들어 놓은 거미 그물에 걸려버렸잖아. 휴, 호랑나비야, 많이 힘들었지? 이제 멀리 훨훨 날아가. 힘들면 예쁜 꽃에 앉아 달콤한 꽃꿀을 먹고 가렴. 멋진 짝을 만나 알을 낳으면 네 엄마보다 알을 더 꼭꼭 숨겨놓아야 해. 아무도 찾지 못하게. 멋진 호랑나비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말이야. 생김새랑 날개에 예쁜 무늬가 있는 나비. 나비는 날개의 색과 무늬가 아주 다양해요. 팔랑팔랑 예쁜 무늬를 뽐내며 날아다니는 나비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날개. 앞날개와 뒷날개가 있고 모두 내장이에요. 비늘가루로 덮여 있어 비가 와도 잘 젖지 않아요. 비늘가루에 따라 날개의 무늬나 색이 달라요. 비늘가루에 따라 날개의 무늬나 색이 달라요. 가슴, 앞가슴, 가운데 가슴, 뒷가슴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다리와 날개가 달려있고 가슴을 움직여 날개짓을 해요. 배, 10개의 마디로 되어 있고 각 마디에 숨구멍이 있어요. 보통 암컷의 배에는 알이 들어있고 수컷의 배보다 굵어요. 다리, 가슴 부분에 6개가 있어요. 끝에는 발톱 같은 작은 것이 있어서 나무나 꽃을 잡을 수 있어요. 입, 긴 대롱 모양이에요. 평소에는 돌돌 말고 있다가 꼭꿀을 빨아 먹을 때는 앞으로 뻗어요. 눈, 겹눈이 2개 있어요. 겹눈은 여러 개의 난눈이 벌집 모양으로 모여 이루어져 있어요.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여러 방향을 볼 수 있고 빛과 색을 구별할 수 있어요. 더듬이, 머리에 2개가 있어요. 가늘고 길며 끝이 동그란 모양이에요.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나풀나풀 날아다니는 나비.
나비는 네 장의 날개로 나풀나풀 날아서 꽃 위에 사뿐 앉아요. 여러 가지 색깔과 무늬가 있는 날개를 뽐내는 나비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긴 꼬리 제비나비. 검은색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뒷날개는 꼬리 돌기가 길고 가장자리를 따라 붉은 초승달 모양의 무늬가 있어요. 큰 주홍 부전나비. 수컷은 날개 전체가 주황색이고 무늬가 없어요. 암컷은 앞날개에 검은 점이 줄지어 있어요. 조흰 뱀눈나비. 뒷날개의 가장자리에 뱀눈처럼 생긴 무늬가 있어요. 이 무늬로 나비를 잡아먹는 새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해요. 한국과 중국, 러시아에서만 볼 수 있어요. 산 네발나비. 주로 산에서 볼 수 있고 6개의 다리 가운데 주로 4개만 사용해 산 네발나비라고 불러요. 날개의 윗면은 노란색이고 검은 점무늬가 여기저기 퍼져 있어요. 꽃꿀을 먹기도 하지만 주로 동물의 시체나 썩은 과일을 먹어요. 배추 흰나비. 애벌레일 때 배추나 양배추잎, 무잎 등을 먹으며 자라서 배추 흰나비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검은 점이 앞날개 앞쪽에 2개, 뒷날개에 1개가 있어요. 북방 알락 팔랑나비. 날개가 짙은 갈색이고 노란색의 무늬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여름에만 볼 수 있는 나비예요. 활동이랑 나비 완성하기. 나비의 날개에 무늬를 그리고 자유롭게 색칠해보세요. 이야기랑 엄마가 읽고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그림 위에 앉은 나비. 이탈리아에서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에 한 여인을 사랑한 화가가 있었어요. 화가는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결혼하자고 했지만 여인은 그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여인은 그와 결혼하지 않을 방법을 고민하다 꾀를 내었지요.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름다운 꽃을 그려주세요. 화가는 며칠 동안 잠도 자지 않고 그림을 그렸어요. 드디어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그림 속의 꽃은 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들판에 핀 살아있는 꽃 같았어요. 하지만 여인은 그림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어요. 이 꽃에는 향기가 없어요. 전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때였어요. 나비 한 마리가 나폴나폴 날아와 꽃 위에 내려앉는 게 아니겠어요? 이를 지켜본 여인은 화가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둘은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봄볕이 가득한 어느 오후,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던 아이가 나비를 쫓아 마냥 걷고 또 걸었던 일이 생각나요. 나비는 세상을 향해 처음으로 발을 내딛는 아이처럼 날개짓을 이제 막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는 그림책에 아름답게 그려졌던 나비를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을 거예요. 나비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에게도 다리가 아파 쉬엄쉬엄 걷는 백발이 지긋한 노인에게도 아름다운 존재인 것 같아요. 어린 생명이 어른이 되고 늙고 죽어가는 것처럼 나비의 일생도 무척이나 경이롭고 아름다워요. 터머시 걸럼보시의 식생. 20세기작 개인 소장.